김성규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정우의 오른팔 박창우 역을 맡았다. 2대8 가르마 장발과 은갈치 복장으로 지금 보면 건달과 조금 거리가 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출연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외모에 정말 깡패 같은 연기력이 더해져 소름 돋는 캐릭터를 보여줬다. 김성규는 영화 촬영을 앞두고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하는데 첫 영화의 설렘보다 절실히 잡은 기회인 만큼 훅 지나가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마음을 떨쳐내고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화장실에서 시나리오를 연습했다고 한다. 또 당시 첫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면 마음이 안정됐다고 한다. 여담으로 범죄와의 전쟁의 최민식 손자로 한 아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김성균의 실제 첫째 아들이라고 한다. 범죄와의 전쟁 윤종빈 감독이 회고하기를 주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아니 감독님 진짜 조폭을 섭외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범죄와의 전쟁 오디션 당시 김성균은 부산 사투리가 등장하는 영화 장면을 재현했는데 이를 인상 깊게 본 윤종빈 감독이 정말 영화에 한 번도 출연한 적 없냐는 질문을 연거푸 쏟아내더니 결국 비중이 높은 박창호 역에 캐스팅했다고 한다. 배우 박중훈도 트위터에 김성균이 영화를 진짜처럼 만들어줬다. 빛이 난다며 김성균의 연기를 극찬하기도 했다. 하정우는 영화 촬영 시작하기도 전에 김성균의 연기력을 알아보고 자신의 소속사에 추천해 전속 계약을 맺게 도왔다고 한다. 1980년 대구에서 태어난 김성균은 마산과 삼천포에서 연극 배우 생활을 하다 2005년에 서울로 상경했다. 당시 연극만 하고 살 거였으면 지역에서만 해도 충분했다며 서울로 올라올 땐 이미 영화배우를 꿈꾸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대학로에서 연극배우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2010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속도 위반 결혼을 했다고 밝혔다. 김성균은 오디션을 굉장히 못 본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워낙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연기에 항상 힘이 들어갔다고 한다. 무명배우 7년이 되고 큰아들이 태어나도 성과가 없자 연기를 접고 무대 설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그러던 차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한 오디션이 범죄와의 전쟁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담배 피우려면 피세요 라는 조 감독의 말을 듣고 담배도 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다고 한다. 결국 첫 번째 영화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작품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따냈다. 범죄와의 전쟁이 끝나고는 다시 연기에 욕심이 생겨 보는 오디션마다 또다시 긴장하며 줄줄이 탈락했다고 한다. 한편 연극 당시 바지에 실수를 한 일화를 밝히기도 했다. 오이디푸스 연극 준비하던 중 공연 전날 상한우유를 마셨다가 설사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당시 대사가 나는 왕이다 개석거라 와 같은 웅장한 대사의 연속이라 마지막 대사와 함께 꽃가루가 휘날리는 동시에 시원하게 실수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김성균의 러브스토리에는 장모님이라는 조력자가 숨어 있었다. 김성균은 지금의 아내와 대학교 연극영화과 동기로 처음 만났다. 사귄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속도 위반을 했고 그 후 바로 현재의 장모님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김성균의 아내와 장모님은 비밀이 없는 막역한 모녀지간이라고 한다. 가난한 연극배우 시절이었기에 꽤 제재한 모습이었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려 장모님께 장미꽃을 사다 드렸다고 한다. 그 모습이 예뻐 보였는지 장모님은 김성균에게 단둘이 등산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2개월 뒤 김성균은 영화배우를 꿈꾸며 상경을 했는데 장모님이 딸의 짐을 캐리어에 가득 실어 김성균에게 보냈다고 한다. 둘은 사실혼 관계로 4년간 동거를 하며 같이 연극배우 생활을 했다. 김성균은 시간이 지나 장모님에게 어떻게 저를 믿고 아끼는 딸을 보냈나 질문을 했다고 한다. 장모님에게 돌아온 대답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라고 한다. 한편 동거 중에 매달 마지막 한 주에 생활비 10만 원이 모자랐는데 그때 도움을 준 분들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다며 당시의 생활고를 설명하기도 했다. 범죄와의 전쟁으로 데뷔할 때가 30대였다. 그래서 늦가기 배우 중고신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김성균은 당시를 회상하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잘 됐구나 라고 밝혔다. 사실 꽃미남이 아니었기에 연극배우 활동을 하다가 첫 영화로 관심을 많이 받아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 당시 김성균에게는 산전수전 다 겪고 늦게 뜬 배우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이런 알바 저런 알바 다 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다고 한다. 범죄와의 전쟁 촬영 후에는 인지도가 상승해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가족 생활비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에 너무나 행복했다고 한다. 김성균은 첫 영화 주연으로 이웃사람의 연쇄살인마 승영 역을 맡았다. 연이은 악역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김성균은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살면서 언제 또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하고 싶었다고 한다. 다만 작중에서 위층에 사는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하는 장면을 연기했는데 실제로 당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던 김성균은 이 씬을 찍으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여중생 역을 맡은 김세론이 너무 가볍고 쉽게 들려서 실제로 아이들이 범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할까 하는 마음에 배우로서 죄책감이 들었다고 한다. 한편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범죄자를 연기하며 살인마가 너무 가볍고 찌질하게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도 밝혔다. 한편 영화 내에서 마동석에게
발로 차여 문 뒤로 날아가는 장면은 있는데 당시 다들 너무 된 상태여서 마동석이 그냥 와이어 없이 차서 완성된 장면이라고 한다. 김성규는 이웃사람으로 대종상 신인 나무상을 받았다. 이웃사람 이후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박수건달,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던 김성규는 응답하라 1994에서 3000% 캐스팅되면서 대중스타 라인에 탑승하게 된다. 이전 작품에선 모두 어두운 역할, 악역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배우였으나 응답하라 1994에서 완전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며 포블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성균이 응사의 대본을 처음 딱 받았을 때 조롱당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동네 삼촌 정도의 역할을 기대했는데 20살과의 러브라인도 있어 이게 뭐지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제작진과 직접 만나 동질감을 느끼며 참여하게 됐다. 본토 경상도 사투리와 순박한 이미지가 더해져 역대급 캐릭터를 탄생시켰는데 그만큼 수많은 레전드가 생겨났다. 특히 기차역에서 윤진의 어머니와 친구가 돼주었던 장면, 혜태와의 티키타카는 응사 올타임 레전드로 꼽힐 정도이다. 한편 김성균의 정확한 출생지는 대구여서 경상도권 시청자는 중 경남 출신인 삼천포의 말투에서 대구 경북 사투리를 캐치했다고 한다. 참고로 극중 선배로 등장하는 정우는 실제로 김성균보다 한 살 어리다. 김성균은 응답하라 1994에서 도희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14살이나 어린 여성을 만날 기회가 없었기에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성균은 도희와 친해지기 위해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기로 했다. 어리니까 못 알아듣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한 인터뷰에서 어른들이 어린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는 좀 그러려나 하는 노파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기우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균은 도희와의 키스신 촬영 당시 신원호 PD에게 혔으면 죽는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심지어 김성균의 아내도 도희를 측은하게 여겨 저 어린 것이 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도희는 당시 20살로 김성균과의 키스신이 첫 키스였다고 밝혔다. 응답하라 1994가 끝나고 신원호 PD는 김성균을 콕 집어 다음 시즌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자신의 이름과 같은 김성균이란 이름으로 응답하라 1988에 출연하게 된다. 김성균은 작중 44년생으로 응사에서 30년 나이 차이가 났던 송동일과 이번에는 동갑으로 등장했다. 동갑이지만 송동일은 김성균에게 반말을 하고 김성균은 존대를 한다. 금성전자 대리점을 영업하는 졸부로 등장하며 당시 유행했던 썰렁 개그들을 거의 중독자 수준으로 구사한다. 골목에서 유일하게 덕선이만 받아주는데 둘의 케미로 유명세를 얻은 어이 김사장과 이거 정말 반갑구만은 당시 인싸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만날 때마다 따라했을 정도로 히트를 쳤다. 이 작품으로 제1회 TVN 10 어워즈에서 신스틸러 남자상을 받기도 했다. 여담으로 정봉이의 복권 당첨 금액은 1억 원이었는데 당시 신입사원 월급이 20만원대, 대치동 읍미아파트가 4,500만원이었다고 한다. KT에서 대답하라 1988이라는 이름으로 응팔의 스피노프 겸 광고를 제작한 적이 있다. 다른 가족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정봉 패밀리만 나오는데 1화부터 정봉, 성균, 미란, 정한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김성균이 주인공으로 나온 이 편의 주제는 성균은 어쩌다 개그에 집착하게 되었나이다. 영상에서 원래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던 성균은 썰렁 개그를 좋아하는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바로 응사에 등장했던 도희다. 도희가 시종애가 개그를 쳐도 성균은 받아주지 않았지만 도희에게 점점 빠지게 되고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 그때 갑자기 도희가 불치병에 걸려 쓰러지고 죽기 직전 내가 없어도 항시 웃으면서 살아라 라는 유언을 남긴다. 그게 성균이 응팔에서 개그에 과하게 집착하는 이유이다. 김성균은 자신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 환경을 꼽았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연극 배우 시절 한 선배가 너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 안 불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너의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해라 라고 했고 그것이 김성균을 계속 달리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든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3명의 아이를 둔 김성균은 항상 아이들 옆에 있는 듯한 아빠가 되고 싶다고 밝힐 정도로 가정적이다. 영화 명당을 찍으면서도 느낀 게 아이를 키울 때 매보다는 사랑으로 키우는 게 맞다라고 느끼며 대화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고도 밝혔다. 오늘은 무자비한 캐릭터로 시작해서 응답하라 시리즈로 국민 호감이 된 배우 김성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성균은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 평범하고 만만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만만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특정 이미지에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코믹, 멜로, 액션 가리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와 연기로 스크린에서 찾아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